2021년 제정된 쿠팡 풀필먼트 일용직 취업규칙.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쿠팡은 취업규칙을 바꿨습니다. 우선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원칙적으로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호혜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하는데 기준이 좀 이상합니다.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중간에 1개월의 단절이 있으면 그 이후부터 다시 1일차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리셋됐다고. 국가는 중간에 기준이 안 돼서 그 전에 일했던 게 다 리셋이 된다고. 하루가 모자른 날이었어요. 이른바 리셋 규정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됐습니다. 일용직 11개월, 이어서 계약직으로 다시 8개월. 총 19개월을 연속으로 일했지만 계약직 전환과 동시에 계속 근로기간이 리셋된 겁니다. 쿠팡은 2024년 4월 취업규칙을 한 번 더 개정했습니다. 일용직은 퇴직금은 물론 주휴일, 연차 유급 휴가도 없앴습니다. 리셋 규정은 아예 총칙에 명시했습니다. 쿠팡은 계속 일을 하다가 소정 근로시간이 일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되면은 0으로 봅니다. 0. 근무 기간을. 이것은 위법이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일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도과한 사람들에게는 퇴직금 다 줘야 됩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검찰은 어제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2020년 11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장은 코바나 컨텐츠 의혹 사건 관련이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영장은 한 번도 청구한 적 없다는 사실이 M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냈다. 이렇다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도이치 수사 관련 영장 청구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그러나 거짓 브리핑은 아니라며 설명 과정상 오해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국정감사 도중 공개한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 컨텐츠 사건 영장 청구 내역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름은 딱 한 번, 그것도 코바나 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건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옵니다. 검찰이 앞선 브리핑에서 김 여사 주거지도 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코바나든 도이치든 주거지는 없습니다. 김 여사도 단순 전주일까요? 김 여사 이름은 공소장에 289차례, 1심 판결문에는 37차례, 2심 때는 87차례 나옵니다. 김 여사 계좌 없이는 주가 조작 범행이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정부 수사팀 탓을 했습니다.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압수수색 시도 한 번 없이 수사가 종결된 겁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AI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묘한 설명을 듣고 벵갈루루 시내의 한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에서는 독일, 미국 등 자율주행 기술업체들의 의뢰를 받아 거리의 영상 속 사물들에 자동차, 신호등, 건물 등으로 이름 붙이는 작업, 레이블링을 해줍니다. 이런 필수적인 산업이 인도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값싼 노동력 때문입니다. 저개발 국가, 저임금 청년들의 감춰진 유령 노동을 발판으로 화려하게 꽃피우고 있는 AI 기술은 어느덧 스스로 만들어낸 유령 노동자들의 일자리조차 위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식 언어만 22개, 비공식 언어는 수천 개에 달하는 인도에서 정치인들이 유권자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며 접근하는 딥페이크 영상만큼 효과적인 선거운동 수단은 없었습니다. 인도 정당들은 선거 관련 AI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5천만 달러, 우리 돈 70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딥페이크가 거대한 정치 비즈니스로 확실히 자리 잡은 겁니다. 필수 선거 도구가 됐지만 올바르게만 쓰일 리도 없었습니다. 딥페이크가 본격 개입한 첫 선거로 기록된 인도 총선은
빠르고 정교하게 발전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민주주의 과정은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남겼습니다. 2달 전 샌프란시스코시 당국은 이들 16개의 딥페이크 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정부기관이 딥페이크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입니다. 미국 정부기관들은 더 이상 AI 오용에 대한 대처를 시민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으려는 듯 보입니다. 남은 건 AI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며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빅테크들의 윤리와 책임입니다.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린 한 남성이 뒷좌석에 옮겨 탑니다. 20여 분 뒤 차 밖으로 나온 남성은 바지춤을 정리하고 이어 한 여성이 따라 내립니다. 남성, 강원도 내 한 자치단체장입니다. 단체장은 평소 안면이 있는 해당 여성이 민원을 수차례 호소해 여성의 카페를 찾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성은 당시 승용차 뒷좌석에서 단체장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단체장은 직접 하의를 내린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여성이 요청한 일이었고 아차 싶어 이내 바지를 끌어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은 이 밖에도 여러 차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단체장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자신의 카페를 찾은 단체장에게 여성이 무언가를 건넵니다. 여성은 이 물건이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라고 주장합니다. 여성은 자신을 찾아온 단체장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해 현금을 건넸다고 말합니다. 변호사 살 돈 있으면 자기 달라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해결해 준다고. 걱정 말라고. 그래갖고 그럴 거냐 그랬더니 해결해 준다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단체장은 돈 봉투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단체장에게 금품이 전달된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원 처리에 대한 불안과 조급증으로 단체장에게 수시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안마의자 주문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에 더해 금품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자치단체장을 둘러싼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지난해 2명의 자립준비 청년이 올해 2월에도 8년 동안 자립했던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죽음이 반복될 때마다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설에 머물 수 있는 법적 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자립수당도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사회가 할 일을 다 했다 말할 순 없습니다. 물리적인 나이가 자립할 때가 됐다고 해서 자립하세요. 자립정착금 드릴게요. LH 연계해서 집을 저희가 알선해 드릴게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못 받았던 치료가 갑자기 회복되거나 능력이 향상되고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시설 보호 단계에서는 시설의 보호가 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다가 자립 단계에서는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이제 드러나고 잘 보여지고 하니까 사회적인 관심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홀로서기에 나선 순간까지도 평생을 상처와 두려움에 맞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굴레를 우리 사회는 끊어낼 수 있을까요?